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지난 AFC 아시안컵에서 무득점 무승으로 탈락하는 최악의 졸전을 펼치면서 실망스럽게 대회를 마무리했고,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태국의 자멸에 의한 어부지리로 간신히 3차 예선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중국 대표팀은 이번 3차 예선에서는 이미 일본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 위기에 몰렸는데, 그런 와중에 이번 3차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과 한주에 포함돼 경쟁 중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2명의 네덜란드 출신 기아 선수들을 추가 영입해 발표를 했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귀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최근 귀화 선수 영입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진 상황이고, 실제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을 살펴보면 거의 반은 외국인일 정도로 팀의 민족성이 상당히 흐려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대표팀은 올해 초에 있었던 2023 AFC 아시안컵에서는 수비수인 타이아스 브라우닝 선수 외에 그 어떤 귀화 용병을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무득점 무승이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아시안컵 이후 기아 선수들이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이후 페르난지뉴, 에우케송, 알란 까르발류, 베으람 압도에리 등 공격진에만 상당히 많은 기아 선수들을 데려왔고, 이들 선수들을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곧바로 주축으로 활용을 하면서 경기에 투입을 시켰지만, 중국 대표팀은 이번 2차 예선에서 귀화 용병들마저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정말 간신히 3차 예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라는 월드컵에 단골로 출전하는 팀만 3팀이나 만나면서 엄청난 죽음의 조에 포함이 되었고, 중국 대표팀이 월드컵 출전권을 따내려면 일본, 호주, 사우디에 이어 4위 자리를 차지해서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 현재 중국 대표팀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중국 대표팀이 4위 자리를 따내려면 바레인 대표팀과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제쳐야만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바레인 대표팀은 1차전 호주 대표팀을 잡아내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이미 승점을 쌓았고,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라는 빡센 2연전을 2무 승부로 마무리 짓는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일본 대표팀과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참패를 당한 중국으로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3차 예선에서도 페르난지뉴, 타이아스 브라우닝, 베이람 압도에리 같은 중국 혈통이 아닌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시켜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딱히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과 같은 조에서 경쟁 중인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도 최근 많은 네덜란드 혈통의 기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팀 전력을 강화시켰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과는 달리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서 정말로 월드컵에 출전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베이스를 깔아줘야 할 약체팀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강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의 강세는 결국 중국의 상위권 수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바로 오늘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는 2명의 추가적인 귀화자를 받아들이면서 10월 중국과의 A매치에 귀화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9월 19일 생방송 CNN의 최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인도네시아의 하원 본회의에서 의제가 통과되었으며, 귀화 선수인 메이스 힐 허르스와 엘리아노 라인더러스에게 인도네시아의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메이스 힐 허르스와 엘리아노 라인더러스는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이다.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취득한 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이 두 선수를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로 이적시키는 일을 맡게 된다. 두 사람은 오는 10월 중국, 바레인과의 인도네시아 월드컵 예선에 출전할 예정이다. 메이스 힐 허르스는 현재 네덜란드 에르디비지 클럽인 FC 트멘트에서 뛰고 있으며 중앙 수비수로도 활동하고 700만 유로의 가치가 있다. 엘리아노 라인더러스는 현재 네덜란드 에르디비지 클럽인 PSV 즈볼레에서 뛰고 있고 풀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65만 유로의 가치가 있다. 엘리아노 라인더러스는 AC밀란에서 뛰고 있는 티자니 라인더러스의 동생이다. 9월 20일 생방송 뉴스. 인도네시아가 귀화 선수를 대거 영입한 뒤 풋볼 뉴스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논평을 게재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은 귀화 선수의 영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내 자원을 활용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는 메이스 힐 허르스와 엘리아노 라인더러스의 귀화식도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성사가 됐는데, A매치가 열리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인도네시아에서 귀화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에릭 토이르 회장은 9월 22일에서 23일 네덜란드에서 메이스 힐 허르스와 엘리아노 라인더러스의 귀화 선서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귀화 선수들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거나 거주지에서도 귀화 선서식을 거행할 수 있으며, 이는 귀화 선수들이 유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10월 18일 본선 경기 등록 마감일은 10월 3일이다. 즉 그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새로 귀화한 네덜란드 선수 2명이 피파의 귀화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월드컵 예선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에릭 토이르 회장은 귀하 선수 과잉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감 넘치는 반응을 보이며 피파의 규정에 따라 귀하 선수가 허용되는 것이 전세계 축구의 추세이기도 함을 강조를 했다. 메이스 힐허르스와 엘리아노 라인더러스까지 합류하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올해 8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선수를 귀화시키게 된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귀화 선수 인재풀은 네덜란드에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 출전할 수 있는 국제 선수들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라면서 중국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 3차 예선 한조에 포함되어 경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2명의 추가 귀화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중국 매체에서는 같은 조에 포함된 팀의 전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야, 이번 소식은 신태용 감독에게는 그야말로 대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최근 전력이 많이 올라왔다곤 하나 어쨌든 피파 랭킹 133위 자리에 위치한 전 세계적으로 약체로 꼽히는 팀인데, 이런 팀에 네덜란드 1부 리그 선수가 그것도 2명이나 추가된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엄청난 대박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메이스 힐러르스 선수의 경우 FC 트벤테에서 지난 시즌 총 28경기에 출전할 정도로 확고한 주전 입지를 가지고 있는 수비수이고, 엘리아노 라인더러스 선수 또한 즈볼레에서 지난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주전급 입지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어중간한 후보도 아니고 실제 주전 선수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합류한다는 소식은 아시아 축구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소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으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자신들의 본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하는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레벨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10월 A매치에서 바레인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2연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은 즉 히러르스 선수와 라인더러스 선수가 중국과의 맞대결에서도 출전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4위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중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당연히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귀화 러시에 대해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용병 아닌가?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귀화를 하는 것인가? 끝났다. 중국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게 패배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축구협회 회장인 에릭 토이르는 매우 교활한 인물이다. 그는 인터밀란에서 큰 돈을 벌었다가 물러났다. 올바른 중국인은 저런 비뚤어진 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다. 만약 3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가 귀화를 위해 월드컵에 진출한다면 과연 저런 것을 부러워할까? 정말 부럽지 않다. 자신의 나라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는 사람이 많은데, 단지 지름길에만 의존하고 자신의 국가가 월드컵에 참가하길 바란다면 이민 가서 월드컵 챔피언이 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대체 라인업에 가깝고 이미 아시아 1티어에 올라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정말로 네덜란드 대표팀일 뿐이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조상이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많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인들이 축구를 하는 거냐 대체?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귀화 선수 영입과 전력 강화에 대해 상당히 안 이꼬운 시선들을 보냈고, 인도네시아마저 자신들을 능가하는 전력들을 갖췄다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신태용 감독의 최근 상승세가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들을 상당수 데려와서 전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선수들이 인도네시아의 국가대표 자격을 갖춰서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표팀의 경우 페르난지뉴, 알란 까르발류, 에우케송 등 중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순수 브라질 선수들을 데려와서 귀화시켜 중국 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귀화 러시가 당연히 안 이꼴 수밖에 없지만,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귀화는 결국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더더군다나 귀화의 정당성 혹은 민족성을 따졌을 때 네덜란드 선수들은 인도네시아의 근본이라도 갖고 있는데, 근본조차 없는 브라질 선수들을 중국 대표로 쓰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이번 소식은 전혀 억울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